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는 거에 대해서 살짝 배웠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예제까지는 우리가 했죠. 그렇죠? 했죠?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목평균의 추정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단원인데, 이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어쨌든 문제는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딱 그 패턴을 인식해서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애매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다시 애매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길게 할 거예요. 요 목표물 추정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데 설명을 좀 길게 할게요. 왜냐면 언제나 우리는 수능형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틀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딱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돼 있어서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그거에 딱딱딱딱 네모칸 들어가듯이 있을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지금 통계 파트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연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높일 때 하는 패턴이 다 그냥 말장난 하거든요. 이게 아닌 것처럼 다른 거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돌려 뺑뺑뺑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대비를 할 때 그것들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앞에 보세요. 편하게. 책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배웠습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배웠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어요. 이만큼의 모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표본의 크기가 n인, 그쵸?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런 아이들 뽑습니다.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이렇게 막 뽑습니다. 표본들 뽑아요. 그러면 뭐 여기를 이제 x by 1, x by 2, x by 3 뭐 이런 식으로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막 뽑겠죠. 이것들을 무수히 많이 뽑을 거예요. 한두 개 뽑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이 표본들의 평균인 그러니까 x 바라는 건 표본들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만큼을 표본들 뽑았어. 뭘로? 임의 추출로, 복원 추출로. 임의 추출은 랜덤이라는 소리예요. 랜덤으로 복원 추출로 표본들을 뽑았어. n개만큼.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1의 평균 더하기 x2의 평균 더하기 x3의 평균 이 아이들을 무수히 많이 뽑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들의 개수로 다시 나눠서 이들의 뭘 구하는 거냐면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그럼 표본을 몇 번 뽑아요? 그거는 무수히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뽑는다는 이 개념이 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 적당이라는 단어가 좀 모호하지만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뽑겠다는 거야. 그렇게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 아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하고 누가 똑같더라? 모평균인 m과 동일한 값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표본 평균들, 무수히 많은 이 표본 평균들로 뭘 구해봤더니 분산을 구해봤더니 그렇죠? 이 표본 평균들로 뭘 구해봤더니 분산을 구해봤더니 그게 뭐랑 똑같더라? 모평균의 분산을 가지고 무엇으로 나눈 값과 같더라? 뭐였던 거죠? 기억나세요? 이거 지난 시간 안 했나? 정훈아 이거 지난 시간 안 했나? 했지. 우리 문제도 또 여쭤 풀었는데 얘는 누구랑 같더라? n 그렇죠. n분의 시그마이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더라 라는 것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증명을 하지 않아요.
밝혀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표로 보여드렸죠. 표로 보여드려서 그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이렇게 되죠? 라고 그냥 보여드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의 증명들은 전부 다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내용들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표본 평균들에도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렇죠? 표본 평균들에도 얘도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아이를 s의 제곱 s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때그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s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다? 이 녀석에다 루트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다시 모집단이 있었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들을 계속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n개만큼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 구하고 또 n개만큼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 구하고 또 n개만큼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평균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들의 또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표본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 거예요. 표본 평균들로 다시 평균을 다시 또 구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의 키가 평균이 만약에 170이었다고 치자. 근데 내가 첫 번째 표본 평균을 구해봤더니 첫 번째 n만큼의 표본, n 한 100개 정도 할까요? 100개만큼이 뽑아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171이었어. 두 번째 구해봤더니 이번에는 168.7이 나왔더라. 세 번째로 구해봤더니 뭐 169.5가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들을 충분히 많은 양, 충분히 적당한 양을 가지고 다시 이것들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야. 이것들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한 거죠. 그러면 얘가 누구를 따라가더라? 모 평균을 따라가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할 내용에 기반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들의 이것들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 보시면 표현은 이렇게 해요. s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시그마 뜻이죠. 자, 뭐 똑같은 얘기니까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모 분산과 모 표준 편차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모 분산을 n으로 나눈다. 표본의 크기로.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잖아요.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얘는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은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형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얘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것들은 무엇이다? 증명 과정은 생략한다.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니까. 하지만 요거는 이제 근데 생략하지만 제가 표로는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실제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것까지는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제 추정이에요. 추정. 도대체 이 추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선거가 항상 끝나면 혹은 뉴스에서 요즘에 계속 여론조사하죠. 나라가 어수선해요. 그렇죠? 우파, 좌파, 극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요즘 뉴스라고 웬만하면 뉴스를 보는데 뉴스 보면 맨날 뭐 누가 어쨌다 저쨌다 그러니까 마음이 신나네죠. 신나해서 뉴스를 안 보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떤 A라는 정당이 뭐 한 40 몇 퍼센트? 5%의 지지도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차의 크기, 신뢰 구간, 신뢰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신뢰 구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차의 크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45%가 나왔는데 생각해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있잖아. 그거에 맞춰서 뭘 하죠? 표본 조사를 합니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이렇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할 거야. 우리나라 성인 남성 아니면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몇 만 명을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그러니까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오차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오차라는 얘기를 쓰지 않는데 이 오차라는 얘기가 신뢰 구간과 동일한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45도가 있는데 45%가 있는데 얘가 지금 오차가 5%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45%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2.5%씩 계산해서 총 5%만큼의 오차 범위 안에서 한마디로 42.5와 47.5% 이 안에 실제적인 지지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라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왜? 기껏 10,000명 해놓고 우리나라 성인 한 3,000명은 되잖아요. 3,000만 명 중에서 10,000명 3,000분의 1 계산으로 해놓고 그걸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 오차 구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근데 우리가 조사한 건 이거지만 실제 신뢰도는 지지도는 요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런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저번에 됐죠. 10대 중고등학생 10대? 10대라고 할까? 아니다. 우리나라에 17살부터 19살까지 고등학생 나이가 되겠죠. 고등학생들의 여학생들의 키를 조사해보고 싶어요. 맨날 남학생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학생들 키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을 한번 다 조사해보려고 봤더니 인구가 60만 명이더라. 총 인구가 요 나이 때 총 인구가 60만 명이더라. 그럼 저걸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물론 비용이 몇 억 있으면 조사할 수 있죠. 60만 명 전수조사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걸 조사해보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조사하나? 어쨌든 간에 조사하고 싶은데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거야. 1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래서 이 비용이라는 한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숫자를 조사하고 싶은데 그 조사하려고 딱 봤더니 그 비용 안에서는 내가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딱 1000명이더라. 한계가. 딱 1000명까지는 조사가 가능했던 거야. 그 비용 안에서. 그럼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비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 n이 되는 겁니다. 1000명을 딱 조사했어. 그럼 정원아, 키 얼마로 할까? 160. 160 좋아요. 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그들의 표본들을 다 뽑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160cm라는 평균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0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조사기관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160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모평균과 똑같다는 보장을 못하죠. 우연찮게 뽑은 애들이 키가 작은 애들 위주로 뽑혔을 수도 있잖아. 물론 확률은 낮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 이런 아이들을 한 몇백 번, 몇십 번 한다면 그게 이제 모평균에 가까워지겠지만 흔수의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이거 그냥 표본 딱 하나 뽑아놓고 이 아이가 모평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표본들을 뽑아서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16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평균은 이 160이라는 이 값에서 A라는 값만큼 더한 범위와 160에서 A라는 값만큼을 뺀 이 구간 안에 U가 모평균이 있을 겁니다 라고 보통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0을 내가 계산을 해내긴 했지만 이 160을 고지고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범위로 보고를 할 거야. 나는 160이 나왔지만 내가 계산해봤더니 한 155에서 165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57에서 163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의 적당한 거리만큼으로 이 범위를 설정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범위를 정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범위를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평균이 그 안에 들어오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나는 160이라는 표본들의 표본 평균을 구했어. 그리고 나는 보고를 할 거야. 제가 구한 건 160인데 아마도 실제 모평균은 제가 구한 값을 기준으로 A만큼 더하고 뺀 이 구간 안에 있을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 또한 100% 확신을 못한다는 거야. 100% 확신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규 복선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구한 평균이 160인데 여기서 A라는 값을 요만큼으로 잡았어. 그러면 실제 표본 평균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모평균이.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단지 추측을 할 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딱 구간을 잡고 이 부분에 무엇을? 확률을 함께 보고를 할 거예요. 자, 내가 구한 건 160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i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예상을 해봤더니 아마도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은 몇 %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거야. 이제부터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저는 이제 160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구간을 임으로 설정할게요. 155하고 165라는 이 범위를 우리는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에 또 동일한 값만큼 빼고 더한 이 구간을 제가 정한 실내 구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실내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뢰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용어예요, 용어.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문제에서 욕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요청을 하는 거겠죠.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요청을 한 거야. 우리나라 17세에서 19세 여학생들 키를 조사해서 그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봐. 그런데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딱 1000명만 뽑아서 조사해 가 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고, 그럼 우린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조사를 했더니 160이라는 평균치가 나온 거야. 표본 평균이. 그러면 나는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는 160입니다가 아니고요. 160이라는 표본 평균이 나왔는데 실내 구간, 그러니까 160에서부터 똑같은 동일한 A만큼을 더하고 뺀 이 실내 구간 안에 이 모평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인 신뢰도를 함께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의 확률이 90%였다고 하자.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그러면 우리는 보고를 할 때 이번에 조사해 봤더니 실내 구간 155에서부터 165 안에
이 모평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90%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기는 해요. 표본 평균들이지만 이 표본 평균들의 범위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모평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90%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생각해봐. 이제 머리 굴리셔야 돼요. 제가 이 실내 구간을 넓게 잡았어. 150부터 170까지로 잡았어. 그러면 저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은 커질까 작아질까? 준원아. 이따 너한테 다 질문할 거야. 하나도 대답 못하기만 해봐. 자, 웃을 일이 아니고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깜짓소리가 들려요. 초등학생처럼. 자, 봅니다. 우리가 실내 구간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90%였는데 내가 실내 구간을 150부터 170으로 만약에 잡았어요. 넓힌 거야.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은 이 90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상식적으로. 커지겠죠, 당연히. 왜 범위를 넓게 잡았어? 설마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범위를 넓게 잡으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뭐 딱히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범위를 더 크게 잡았어. 100부터 2m10까지. 어떨까요? 거의 100%겠죠? 평균 키가 설마 100보다 작을 리는 없고 2m를 넘을 리도 없잖아. 2m 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죠? 이렇게 되면 거의 100%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뢰도는 100%로 할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생각해봐. 누가 너희부터 보고 하는데 야 그래 조사해봐 했더니 저 이번에 조사해봤는데 여학생들의 평균 키가 100 이상 211 확률이 100%입니다.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100%입니다. 실내 구간 100에서 210까지의 신뢰도는 100%입니다. 맞겠지.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잖아. 그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 이 실내 구간을 좁혔어. 확 좁혔어. 어디서? 159에서부터 161까지 좁혔다고 치자. 제가 보고를 하는데 실내 구간을 159에서부터 161까지로 보고를 했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훨씬 압축된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많이 정확해진 느낌이죠. 솔직히 155에서 160만 해도 90%인 건 괜찮은데 좀 애매해. 그쵸? 난 조사하는 150에서 65 이건 나도 말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더 정확해졌죠. 그렇죠? 정확해졌는데 문제가 생겼어. 신뢰도가 20%.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신뢰도를 이렇게 잡았다. 지금 160이라고 내가 평범을 구한 건데 159에서 161까지 정해봤더니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여기 0.1, 여기 0.1 해서 얼마? 20%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사한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말입니다. 그쵸? 20% 10명 중에 10번 중에서 8번은 꽝이라는 소리잖아. 신뢰할 만해요? 아니죠. 그쵸? 좁히면 명확해지기는 하는데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거야. 이 아이를 넓히면 범위는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신뢰도는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의 적당한 균형점이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면 대부분이 이걸 95%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적당한. 누가 정했냐고. 여론조사기관, 통계청, 교육기관 이런 데서 대부분이 다 95%를 써요. 어떤 느낌이냐면 20번 하면 한 번만 틀리는 거야. 그럼 약간 느낌이 웬만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드는 거죠.
근데 90이면 또 그게 또 다르대.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90이면 10번 중에 한 번은 좀 다르다는 거야. 이 10번 중에 한 번과 20번 중에 한 번은 체감이 다르대. 난 별 차이 없는데 체감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95%를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를 95%로 보통 설정합니다. 이거보다 더 키울 수 있는데 이거보다 신뢰도를 더 높여서 막 98, 99로 높이잖아요. 그럼 이게 범위가 거의 막 이런 끝이 되는 거야. 그럼 솔직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아까처럼 100부터 210 이런 느낌으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간격, 신뢰 구간의 크기도 적당하고 신뢰도도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확률. 그걸 우리는 95%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저는 지금 표본들의 평균을 구했거든요.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고 신뢰 구간을 했는데 봐봐. 신뢰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는 바뀌죠. 요건 이해되세요? 내가 신뢰 구간을 좁히면 신뢰도 또한 줄어들어. 근데 신뢰 구간을 넓히면 신뢰도 또한 높아지죠. 그렇죠? 하지만 무작정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닌 거야. 무작정 좁힌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이들의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일반적으로는 95%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시험 문제들이 신뢰도 95%, 가끔 90%, 정말 가끔 85%. 근데 85%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이 95에서 90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 그러면 좋아.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신뢰 구간이나 신뢰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 구간이나 신뢰도를 봐봐. 이거는 내가 조사할 수 있는데, 그쵸? 하지만 이 신뢰 구간의 크기에 따른 신뢰도의 변화는 내 맘이잖아.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주관적이잖아. 눌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하기 나름이잖아.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이 사람이 결정해. 이걸 조사하라고 요구한 소비자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정해주는 거야. 신뢰도 얼마에서, 신뢰 구간 얼마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요청을 하면 우리는 그 요청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걸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정해줍니다. 신뢰도와 신뢰 구간. 자, 일단 신뢰도하고 신뢰 구간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뢰도하고 신뢰 구간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뢰도하고 신뢰 구간은 고정된 값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뢰 구간의 크기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신뢰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그때그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대상으로 신뢰 구간만 바뀌면 신뢰도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 자, 우리가 신뢰 구간을 설정을 할 때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동일한 값만큼을 더하고 뺐어요. 그쵸? 동일한 값을 더하고 뺐죠? 자,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은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봅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는데 이 A의 존재,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A만큼 더하고 A만큼 뺐어.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신뢰도를 구할 수 있는 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표를 중심으로 신뢰도를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이 단원에 들어있느냐? 요 A의 값이 뭘 뜻하고 있을까요? 뭐의? 표본 평균의 뭐? 표본 표준 편차의 뭐? 개수를 뜻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우리 이항분포에서 시작해서 표준, 아니 정규 분포로 바꿨죠? NP, NPQ로 바꿨죠?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이항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것. 그래서 얼마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앞 시간에서는 이제 표본 평균들과의 관계를 배워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런 관계를 배웠어요. 우리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모평균과 동일하고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면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표본들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형태를 가진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아이가 뭐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이 a라는 값은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을 갈 때 생각했던 그 값들이 뭐였어요? 표준 편차의 뭐였죠? 개수였어요. 시그마 앞에 m에다가 시그마를 더할 때 앞에 더해진 저 개수였어요. 그걸로 뭘 표현했죠? Z라는 아이를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미 했습니다. 오늘 평가에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근데 표본 평균이야. 그러면 이 시그마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뭘 쓸 거냐면 이거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당연히 표본 평균에다가 더할 건데 누구의 이 녀석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앞에 개수 그게 a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 a라는 값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값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이 i를 몇 번 했느냐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의미상으로 똑같은 거야. 단지 여기서는 시그마를 썼다면 여기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야만 하죠. 왜? 표본 평균들로 이제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우리가 여기는 실내도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내 구간을 설정할 때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a만큼 빼고 a만큼 더하는 이 a의 값은 누구와의 관련된 숫자냐면 요 녀석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인 표본 표준 편차에 있는 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몇 번 더하고 몇 번 뺄까 요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개수가 저 실내 구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그 값이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문제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같은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문제 스타일이 되게 약간 너무 고착화되죠. 고정화되고 고정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저 실내 구간과 실내도라는 표현으로 조금 변형시킨 건데,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실내 구간이 실제로는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z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2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 값. 여기서 말하는 이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실내 구간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확률 있죠? 이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실내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거죠. 그렇죠? 저기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땡겨오는데 이 아이를 단지 표본들의 평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가지고 실내 구간을 설정하는데 그 실내 구간은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한 개수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실내 구간은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했던 그 녀석, 표준화시킨 그 녀석들의 이 범위하고 실내 구간으로 말장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이 확률이 결국은 무엇이 된다? 실내도가 된다. 이 정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는 이걸 주고 이걸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실내도를 주고 이걸 구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단 연산상에서 여기서는 NP, NPQ를 썼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사용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을 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개수로 바뀌었다. 연산이 바뀌는 거죠. 연산 방식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크게 따지자면. 여기까지 되셨나요? 문제 한번 살짝 볼게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살짝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문제 살짝 보고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 보시면
비싼 문제다. 이거 펼쳐야 되겠네. 자, 봅시다. 자, 일단 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를 줍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주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인데 모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안에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확률이 지금 95%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이 아이가 신뢰 구간의 왼쪽인 거죠. 이 아이가 신뢰 구간의 오른쪽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표본 평균들을 중심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하고 뺀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96과 2.58의 값을 여러분이 외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줍니다. 그런데 95%가 나오면 무조건 1.96이야. 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의 그 확률을 구하는 그 계산식에 의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소리고요. 근데 이 1.96, 1.96의 말의 의미가 뭐예요? 표본 표준 편차의 개수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문제가 돌아간다기보다는 신뢰도를 가지고 문제를 주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신뢰 구간을 설정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냐면 여기 한번 잘 볼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행복 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은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 표본의 크기는 100명인 거예요. 수면 시간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본 평균이 6시간인 거예요.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대요. 자, 표준 편차가 1시간인데 이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죠. 그렇죠? 누구의? 모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1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거든요. 생각해봐. 조사를 시켰지. 행복 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을 전부 따졌는데 학생 중에 100명을 뽑아서 수면 시간을 조사한 거야. 조사한 거 왜 조사해? 알고 싶어서 조사한 거죠. 뭐가 알고 싶어서? 평균이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한 거잖아. 그쵸? 그런데 그래서 내가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서 6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뭘 준 거냐면 모 표준 편차를 준 거야. 그쵸? 근데 생각해봐. 모평균을 몰라서 표본 조사를 시켜놓고 모평균의 표준 편차는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쵸? 윤지민아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어떤 느낌이세요?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라는 느낌이 들죠? 그쵸? 저 그래서 여기 조금 좀 그래요. 약간 진짜 너무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야. 아니 모평균은 그러니까 이거 알려면 모평균 알아야 되거든요. 표준 편차가 뭔데? 모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인데 그건 알면서 모평균을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약간 하니까 억지 성향의 문제인 거죠. 자, 한번 가볼까요? 문제가 그럼 어떻게 풀리나? 자, 신뢰도를 줬어요. 95%. 이건 문제가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할 것은 신뢰도가 95%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은 이거라는 거야. 그렇죠? 자, 누가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범위 안에 들어올 무엇이 확률이 지금 95%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뢰 구간은 어떻게 정해요? 이 모평균이 자,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에다가 1.96만큼을 뭐 한 거야? 빼고. 여기는 표본 표준 편차에다가 1.96만큼을 곱한 값을 더하는 거야. 어디다가? 요 아이에다가. 그쵸? 6을 중심으로 여기는 뺄 거야. 6에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뺄 거고 여기는
6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할 거야.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겠다? 95%가 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만 하시면 돼요. 6에다가 뺄 거야 1.96을 얼마만큼? 루트 n분의 시그마. n은 100. 그럼 10분의 시그마는 얼마? 1. 그쵸? 자, 여기도 봅니다. 6에다가 더할 거야 1.96에다가 10분의 1을. 그래 주시면 얘는 무엇이 되고? 와, 0.196? 그럼 5.204? 아니야, 204가 아니지. 맞나? 아니다. 5.804.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6.196 이렇게 되겠네요. 5.804, 6.196만큼의 누구의?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실내 구간을 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요? 2.58이니까 그냥 여기의 값이 6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1 여기는 6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알아서 실내 구간을 정해요. 실내 구간, 그러니까 실내 도를 정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 다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친절해 줍니다. 이 숫자를 안 주는 학교가 저쪽에 있어요. 있는데 뭐 여러분하고는 생각 없어요. 다 줍니다. 저렇게 1.96, 2.58이라는. 근데 솔직히 저걸 안 줘도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기는 하거든요. 1.96, 2.58을 주고 근데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거니까. 근데 뭐 풀어보다 보면은 1.96과 2.58이라는 숫자가 되게 눈에 익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푸는 데는 딱히 크게 지장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이제 실내 구간을 문제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리고 저렇게 Z. 근데 그 Z의 의미는 표본 편차의 개수거든요. 근데 그 표본 편차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표본들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표본들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한다. 요거 하나 좀 차이점이 있겠네요. 되셨나요? 요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본 표준 편차 문제하고 똑같은데. 그쵸? 단지 이런 풀이 과정 하나가 그냥 추가된 것 뿐이라는 거. 그 정도로 조금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승리 됐어? 정현이는? 정현이는? 지민이 아시죠? 지민이 알겠어, 친구가? 강도를 하죠? 준원이는? 졸려? 괜찮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모집단이 있어요. 당연히 이 녀석들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임으로 요청에 의해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표본들을 뽑았어요. 그 표본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표본들의 평균은 얘를 따라가지 않아요. 표본 평균들을 많이 모아서 만들어낸 평균이 얘인 거지 그냥 표본 평균은 얘랑 같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단지 요 녀석과 어쨌든 근처에 어떤 값이겠거니라고 그냥 우리는 추측할 뿐이야. 그래서 그 추측하는데 그냥 무작정 추측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표본 평균이 중심이죠. 이 녀석을 중심으로 어떤 A만큼을 뺀 값과 여기서 A만큼을 더하니까 양쪽은 동일하게 갑니다. 이렇게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몇 퍼센트인 이 확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신뢰도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랑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 Z라는 I는 당연히 여기서 사용하는 개수일 거예요. 그렇죠? 뭐의 개수? 표준 편차의 개수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표준 편차는 이 모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닌 거야. 여기서 사용하는 표준 편차는 누구의 표준 편차인,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쓸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쓸 거라는 거야. 표본 평균에다가 여기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몇 번 더하고 몇 번 뺄까라는, 아까 우리 저 숫자를 따지자면 이 자리에 1.96이나 2.58이라는 숫자들이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정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개수지만, 그죠? 표본 표준 편차의 개수지만 이것들을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신뢰 상수라고 불러요. 이건 정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 상수는 고정된다는 뜻이거든요. 신뢰도에 따라서 표본 평균에다가 표본 표준 편차만큼을 더해주는 이 값의 개수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신뢰 상수라는 이름으로. 그럼 지금 용어가 3개 나오는 거야. 신뢰 구간, 신뢰도, 신뢰 상수. 근데 이것들은 결국은 다 한 통속인 거지. 신뢰도가 정해지면, 봐봐. 신뢰도가 정해지면 신뢰 상수는 정해지죠. 신뢰 상수가 정해지면 x바에다가 저 신뢰 상수에다가 표본 표준 편차만큼을 곱한 값을 빼주고 x바에다가 더해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신뢰 구간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 상수와 신뢰 구간이 바로 세팅이 된다. 이런 거지. 단지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주는 이유는 뭐야? 그냥 요거 하나 추가된 거야.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렇죠? 그리고 모평균 대신에 표본 평균을 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모평균으로 만들어내는 이것만 가지고는 재미가 너무 없으니까, 너무 한정적이니까 이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산을 좀 더 만들어낸 것 뿐인 거죠. 되셨나요? 근데 의미는 그러하다. 모집단의 일정 부분, 표본의 크기가 n만큼의 표본들을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딱 한 번 구한 거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는 다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표본들을 겁나 여러 번 뽑은 거야. 충분히 내가 만족할 만큼. 그래서 그들의 평균을 구하니까 모평균을 따라하는 것 뿐이야. 그쵸?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얘가 표본들을 여러 번 뽑았는지, 표본을 딱 한 번만 뽑고 말았는지. 근데 보통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 나오는 문제들은 표본을 딱 한 번밖에 안 뽑습니다. 가끔 2번 뽑을 때 있어요. 그럼 표본 평균이 2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둘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좀 더 가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 생산하는 백열 등의 수명은 정규적으로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 생산한 백열 등 중 400개, N은 400입니다. 평균이 2000입니다. 표본 평균이 2000인 거예요. 모평균 아닙니다. 표준 편차, 이 아이는 모표준 편차예요. 말도 안 되지만 모표준 편차를 줍니다. 이래놓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2000에다가 더할 겁니다. 뺄 겁니다. 저 신뢰 상수 1.96 써있죠.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얼마? 120. 루트 n은 얼마? 20.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다가 20분의 120을 곱해서 왼쪽 구간 만들어내고, 그리고 2000에다가 마찬가지로 저 값을, 여기서 계산한 이 값을 동일하게 뭐 해주고 더해주면 이게 무엇이다? 신뢰 구간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누가?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가 되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96과 요 1.96이라는 혹은 2.58이라는 저 값은 결국은 표준 편차, 표준 정규 분포에서 나왔던 그 표준화시켰던 그 Z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알아서 저렇게 세팅해 준다는 거. 자, 하나 더 가봅니다. 할인 점에서 배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2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할인 점 하면 배 중에서 49개를 N은 49개. 평균 무게는 이것이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배의 신뢰도가 95%랍니다.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구간이 이렇게 설정되고요. 뭐 계산하래요. 똑같습니다. 160에서 뺄 겁니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곱하기 7분의 시그마 10. 그렇죠? 더할 겁니다. m의 값의 범위 160에다가 더할 겁니다. 1.96에다가 누구? 7분의 10. 한번 계산하시면 갖다 써먹으면 되겠죠? 근데 아까부터 그렇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95가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가장 균형 잡힌 신뢰도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보기 때문에 그래서 1.96이 지긋지긋하게 계산할 때 근데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1.96 때문인데요. 계산하셔야 되겠죠. 소수에 복습하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고 자, 그 다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실내 구간의 길이 혹은 실내 구간의 크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둘 사이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저걸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현을 인물 추출하여서 자, 정규 분포는 뭐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표현이죠. 그냥 정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인물을 추출하였다. 그냥 n이래요. 그리고 모평률을 추정을 한다. 신뢰도 60%. 60%? 말도 안 되네요. 자,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3의 신뢰도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60%가 되려면 보세요. 그렇죠? 신뢰도가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60%가 된다는 건 0.84. 근데 이 0.84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신뢰 상수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우리가 신뢰도하고 신뢰 상수를 위에서 줬어. 그렇죠? 0.95일 때 1.96 그리고 뭐 0.99일 때 2.58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안 줬어요. 혹시 이게 궁금하실까봐 그 책에 보시면 맨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아이가 있어요. 맨 뒤에 한번 펴보세요. 맨 뒤에 308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써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90%가 될 수 있는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95%가 될 수 있는 값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95%가 되죠? 한쪽이 0.4750이 되면 좌우 합쳐서 95%가 되는 거 맞죠? 95 나누기 2가 47.5. 그쵸? 그래요. 자, 얘들아 정신 차리고. 그쵸? 47.5, 0.4750 찾아보세요. 얼마라고 써있어요? 1.96에 써있죠? 그쵸? Z값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상수라고 부르는 저게 이미 이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숫자라는 거죠. 그럼 저기서 0.6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0.6, 60%의 신뢰도를 보여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Z 이거 따라가는 거 맞죠? 맞죠? 이게 안 돼. 가끔씩 이게 정규 분포표를 주고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헷갈려하면 안 돼요. 신뢰 상수가 결국 무엇이다? 저 Z값하고 동일한 값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신뢰 상수는 0.84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자. 근데 길이가 몇 배가 돼야 된대? 3배가 돼야 된대. 응? 한 나와있죠? 길이가 3배가 된대. 0.84의 3배는 얼마예요? 2.5이죠? 자, 다시
여기 x바에다가 요걸 더할 거야. 마이너스 0.84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할 거야. 이게 얼마인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요렇게 x바에다가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할 거야. 그쵸? 이게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었는데 이게 몇 배가 됐다? 3배가 됐다라는 거야. 그쵸? 3L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동일한 값에서 이 i를 몇 배? 3배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3을 곱한 값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내 도는 몇 퍼센트? 90? 몇 퍼센트?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정신 놓고 들으시면은 나중에 뭐였더라? 실내 뭐 있었는데? 그냥 물론 이제 감각적으로 때려 맞출 수는 있겠지. 여기 60도네? 60과 관련 수는 쟤밖에 없네? 여기 있네? 3배네? 요거 3배인 거 여기 있네?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그쵸?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적당히 숫자 때려 맞추기 식으로. 그러면 학교 시험 70점 나와요. 나옵니다. 한 5문제 중에서 30문제를 맞춥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야 그냥 뭐 대충 감각적으로 60이니까 요거겠지. 여기 확률 자리니까. 구간의 길이니까 이쪽이겠지. 이게 표준 편차의 개수 배니까. 그렇죠? 3배니까 여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긴 하겠지만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진행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막말로 풀이만 딱 놓고 보자면 70%일 때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그렇죠? 2배 됐죠? 신뢰도는 96%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FM대로 구성되지 않은 문제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의미를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말장난이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정규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이물 추천의 목표비를 추정을 한다. 네모를 알면 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가 똑같답니다. 표본의 크기가 36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의 크기가 144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의 몇 배입니까? 자, 생각해봐. 표본의 크기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x바에서 신뢰 상수는 똑같대요. k, z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그거 갖다 쓸 테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36, 실내 구간의 길이랑 표본의 크기가 144일 때의 실내 구간의 길이의 몇 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죠? 자, 생각해봐. 신뢰도가 일정하대요. 신뢰도가 일정하대요. 그럼 이 값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쵸? 이 값이 신뢰도를 결정하잖아요. 그쵸? 이 값은 동일해. 동일한데, 자, 이 i의 값이 어떻게 됐대요? 처음에 36이었대요. 그럼 이 6이었겠지. 그런데 얼마로 바뀌었어요? 144로 바뀌었대요. 그럼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지. 다른 거 다 똑같고. 그쵸? 자, 얘는 6분의 시그마였고요. 얘는 12분의 시그마였어요. 더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죠. 그쵸? 작아진 거 맞죠? 그렇게 해서 길이가 어떻게 된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든 거 맞죠? 근데 한번 상식적인 거 보자. 자, 윤지민아. 왜 실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까? 실내도는 그대로인데 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까? 식 때문에? 식이기 때문에? 왜 그럴 것 같아 너는? 너는 풍문은 이런 거까지 다 생각해야 돼. 시험 문제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연산식에 의존한 거 말고 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까? 실내도가 일정한데. 연산으로 말고. 현실에서 적용해봐.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걸 조사를 하는데 이런 거야. 아까 여학생들 조사한다. 제가 1000명을 뽑았었잖아요. 근데 1000명을 안 뽑고 10,000명을 뽑았어요. 10,000명을 뽑았으면 동일한 신뢰도지만 내 예측이 훨씬 더 어떻게 될까? 디테일해지겠지.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들겠지. 오차의 범위가. 신뢰 구간이 결국 오차의 범위거든요. 오차의 범위가 줄어들겠죠. 왜? 그만큼 더 많은 표본을 조사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해질 거 아니야. 좀 더 평균에 근접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의미로도 너희는 해석해. 왜냐면 이 원당이나 아라나 여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연산으로 풀면 풀리거든요. 너희는 그래. 근데 풍무 문제가 이런 걸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내야 돼. 왜? 그러니까 연산상으로는 풀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표본의 크기가 커졌어. 근데 왜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 구간은 오차 범위는 줄어들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까? 이건 상식적인 거야. 그렇죠. 그냥 현실화 시켜야 돼. 많이 조사를 하면 그만큼 조사의 정확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수조사의 정확도가 100%인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모평균에 점점 더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오차의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한 신뢰도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99%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가 95%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의 몇 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자. 그걸 누가 결정해요? 얘들이 결정하겠죠? 자, 생각해보자.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요. 그래프 모양은 동일한데 표준 표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신뢰도가 99%일 때는 여기쯤에 있겠죠. 신뢰도가 95%일 때는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3이야. 그러면 자 99%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신뢰 구간 길이의 몇 배냐? 2.5배가 되겠죠. 2분의 3배. 그렇죠? 다시 이 녀석의 길이는 이 녀석의 길이의 몇 배가 되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배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신뢰도를 키우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본질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도가 95%이고 표본의 크기가 25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99%이고 100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 몇 배이다. 이건 연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95% 표본의 크기가 25.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식이 되죠? 95%니까 이쪽이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더할 거야. 얼마를 2 곱하기 25니까 5분의 시그마 이거였죠? 자, 그런데 신뢰도가 99%가 되면은 x바 플러스 이제 3이 되죠. 곱하기 크기가 100이었으니까 10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아이들은 의미 없죠. 기준점이 된 거니까. 결국 이 두 대상이 어떻게 됐느냐? 앞에 거는 5분의 2 시그마, 얘 뒤에 거는 10분의 3 시그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가 누구의? 자, 이거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얘의 몇 배냐 물어봤죠? 그럼 얘를 얘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0. 이런 느낌으로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연산이 아니면 해석은 불가능하긴 하죠. 실질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거. 자, 이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도 없습니다. 그렇죠? 신뢰 구간이 무엇인지 오차의 범위라는 거예요. 신뢰도에 따라서 오차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그냥 이런 문제풀이들의 해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률 및 통계의 전 단원이